네, 안녕하세요. 리플레이카 박상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요, 네이버 최대 올드카 카페 클래식카 코리아 전국 정모 영상이고요. 행사는 11월 2일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올드카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희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천천히 재밌게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90년식 기아 K111 모델이고요. 네, K111 같은 경우에는 군용 차량으로 사용이 되었던 모델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록스타, 기아의 록스타의 베이스가 된 모델이기도 하죠.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방패형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전 찝차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사이드 미러 모양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모양이라서 사이드 미러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던 모델입니다. 네, 다음 보시는 모델은 기아 프라이드 모델인데요. 원래는 97년식 모델인데 90년 초기형 모델로 당시 CF에 나왔던 모델을 거의 90% 이상 가깝게 맞춰서 복원을 한 모델이고요. 네, 차주님께서 저희 리플레이카 또 영상을 보시고 프라이드 소개 영상을 보시고 이 차량을 구매를 하셨다고 하셔서 보면서도 내내 흐뭇했던 모델입니다. 네, 요런 깨알 같은 디테일, 한국도로 관광지도 요즘 볼 수 없는데, 네, 저런 디테일들, 요런 테이프 같은 디테일도 살아있고요. 네, 실내도 마찬가지로, 외관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순정스럽게 복원이 되어 있고, 상태 또한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요런 테이프 복원함도 원래는 순정은 아닌데, 저희 리플레이카 영상 보시고 이것도 호환품으로 구매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요런,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상태가 너무나 좋았고요. 이런 번호판 가림막 역시도 이번 행사를 위해서 따로 특별 주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타이어 백태 링까지도 따로 주문을 하신 거고요. CF에 이 림이 나온대요.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복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드 관련된 해외 자료들, 정말 귀한 자료라든지 원본 필름 같은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차주님께서는 저는 이 올드카 매니아 분이신 줄 알았는데 이 프라이드를 처음으로 그 올드카 입문을 하셨다고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네요. 네, 닛산 파워 모델인데요. 일본 버블 경제, 일본 경제가 한창 좋을 때 만들어졌던 모델이죠. 닛산 휘가로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카푸치노 그런 차량들이 대표적인 모델인데 뭐 히가로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반면에 닛산 파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기가 드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외관 디자인은 정말 클래식하고 너무나 예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2021) 년식 사브 900 클래식 터보 컨버터블 모델인데 그 중에서 또 1세대 후기형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브 99의 후속 모델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개체수가 없는 모델로 알고 있고, 이게 또 터보 모델이랑 일반 모델이랑 성능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터보 모델은 진짜 보기 힘든 모델인데, 정말 그 보면서 너무 내내 흐뭇했던 모델이고, 사브의 뭐 상징가도 같은 3 스포크 힐 그대로 순정스럽게 복원이 되어 있었고, 내외관 모두 거의 90% 이상 순정스럽게 복원이 된 모델이어서 보는 내내 너무나 행복했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델은 프라이드인지 페스티벌인지 저도 외관만 보고는 조금 헷갈리는 모델인데요. 일단 외관상으로는 포드 페스티벌을 모티브로 해서 복원을 하신 모델 같아요. 근데 이 모델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페스티벌을 개조를 한 건지 정말로 아니면 포드 페스티벌인지 정말 저로서는 좀 알 길이 없는 모델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흔치 않지만 이 캔버스탑 모델의 프라이드 모델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보기 힘든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외관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페스티벌인지 프라이드인지 저도 좀 구별이 쉽지 않은 모델이었는데, 정말 페스티벌이라고 한다면 정말 보기 힘든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바루 임프레자예요. 이건 또 뭐 클래식카나 올드카는 아닌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모델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넣어봤고요.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에 등장한 모델이에요. 상당히 많이 스포티하게 꾸며 놓으셨고요. 제가 이거 그 집에 돌아갈 때 도로에서 봤는데 배기음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네, 벤츠 2세대 S클래스 W126 모델인데요. 저희 채널에 보시면은 자세한 영상이 있고요. 외관이 너무나 좋았는데 실내를 볼 수 없게 문이 닫혀 있어서 그 점이 조금 아쉬운 모델이었습니다. 네, 전시장 한 켠을 지키고 있는 개구리 한 마리를 만났는데요. 많은 올드카 매니아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쉐 911, 964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랭식 포르쉐 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또 대표적인 모델이고, 물론 후속 기종인 993 모델도 공랭식이긴 하지만 뭔가 993보다는 더 클래식한 외관 때문에 또 인기가 상당히 많은 모델이죠. 지금도 중고 가격이 1억에서 2억 정도,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없는 차량인데요. 전시장에서 만나보게 돼서 너무나 또 반가웠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변형되는 리어 스포일러도 보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993보다는 훨씬 더 클래식하게 생겼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시장 돌아보면서 가장 오랫동안 구경한 모델인데요. 3세대 72년식 SL 모델입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디자인이기 때문에 정말 할 말을 잃었던 모델이고, 그 포르쉐 911 그리고 사브 900과 더불어서 가장 탐났던 모델이기도 한데요. 제가 가장 오래 구경한 모델인데 한번 진짜 요즘 슈퍼카에도 끌리지 않을 정도로 그 포스가 정말 엄청난 모델이었고, 지금도 운행할 수 있게 제대로 된 번호판이 장착이 돼 있는 게 좀 놀라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클래식카는 아니지만 전시장 한 켠을 지키고 있는 한 마리 외로운 갈매기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SLS AMG 쿠페 모델이고요. 지금 뭐 중고가로 치더라도 1억 중반대 정도 하는 모델인데 그 포스가 상당했기 때문에 네, 한번 구경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촬영해 봤고요. 네, 정말 도어를 오픈해 놓으니까 그 위험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차량 소개는 아닌데 중간중간 좀 재미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추억의 CD를 이제 3장에 10,000원에 판매하는 행사도 있었고요. 이렇게 리어커에서 테이프도 직접 판매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현찰이 없어가지고 그 CD라든지 테이프를 구매를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았던 행사였었어요. 네, 벤츠 3세대 S클래스 W140 모델인데요. 대형 세단으로 올드카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차량이고요. 가격이 생각보다 그 외관에서 느껴지는 포스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입문용 올드카로 한번 추천해드리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네, 벤츠 SLK 많이 하시는 SLK 1세대 모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벤츠에서 만든 첫 번째 하드탑 모델이에요. 그래서 출시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고, SL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훨씬 더 비싼데도 소프트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고, 출시했을 때 중고차 가격이 오히려 새 차보다도 더 비쌌을 정도로 출시하는데 많은 대기 시간이 소요됐던, 정말 출시했을 때 폭풍을 일으켰던 1세대 SLK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자인도 뭐 상당히 예쁩니다. 지금 봐도. 네, BMW 246 모델인데요. 역대 3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멋진 디자인이라고 나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요즘 뭐 올드카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고, 지금 봐도 디자인이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의외로 보기 힘든 Y2 소나타인데요.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정말 눈여겨봤던 차량인데, 아무튼 기회가 되면 저희 채널에 한번 차주님 보시고 계시면 꼭 좀 한번 출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벤츠 W124 모델이고요. BMW 234 모델과 더불어서 항상 인기 절정을 찍고 있는, 요즘 가격이 또 많이 올랐어요. 네, 항상 인기 많은 모델인데, 많이 알고 계시는 초기 체어맨 모델의 베이스가 된 모델이기도 하고요. 오늘 보시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내 같은 경우에는 나파가 들어서 싹 리스터가 돼 있는 모델이었는데, 베이지색으로 해서 상당히 깔끔하게 리스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실내 보시면은 너무 깔끔하죠. 핸들까지, 네, 도어 트림까지 다 리스터가 되어 있고요. 네, 후면부 보시면 이렇게 각져가지고 되게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220 모델이고 옵션이 많이 들어간 마스터피스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네, 벤츠 SLK 조금 전에 1세대 보여드렸는데 이건 2세대 모델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파리의 여인인에서 여기 박신양 씨가 이 모델을 타고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와, 어떻게 저런 차는 누가 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시장에서 보고 상당히 반가웠던 모델이고요. 지금 봐도 실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드하긴 하지만 외관 디자인은 정말 꿀리지 않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BMW Z3,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후기형 모델이고요. 외관도 너무나 깔끔했는데 실내를 너무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으셔가지고 베이지 시트에 너무 이렇게 눈이 가는 모델이었고, 이렇게 L자형 테일램프를 보면 후기형인 걸 알 수가 있죠. 다이하츠 미라코코아 모델인데요. 이게 일본 경차예요. 일본 경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준보다도 그 사이즈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닝이나 스파크보다도 크기가 더 작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때 뭐 직수입해서 한창 인기를 많이 끌다가 요즘에는 뭐 환경 규제라든지 그 OBD 문제 때문에 직수입이 다 막혀서 더 이상 수입이 안 되는 모델이기도 하죠. 근데 외관도 너무나 예쁘고 연비도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GM 대우의 베리타스, 네, 스테이츠맨의 후속으로 나온 모델이고 홀덴에서 가지고 온 모델인데, 우핸들 차량을 자핸들로 개조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면서 스테이츠맨도 그랬지만은 조금 많은 부분들이 미흡했던 차량들이에요. 근데 옵션들은 상당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갔던 모델인데, 조금 국내 실적과 맞지 않는 뭐 버튼 배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좀 외면을 받은 게 조금 안타까운 모델인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디자인도 좋고 옵션도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모델이에요. 네, BMW의 3세대 7시리즈 238 모델이고요. 저희 채널에 보시면 이 빨간색 238 모델 자세한 리뷰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식한 외관에 또 가격도 상당히 또 저렴해서 요즘 또 대형 세단 입문용 클래식카로, 올드카로 많은 또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네, 제규어 XKA 컨버터블 모델인데요. 007 어나더 데이에 나왔던 모델이기도 하고요. 뭐 쿠페 형식이랑 이제 컨버터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블 모델이고요. 네, 실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많이 알고 계시는 제규어 모델이랑 모양이 약간 다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규어 E-타입 모델을 계승한 모델이기 때문에 흔히 알고 계시는 요즘 제규어 모델이랑 모양은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후면부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네, 유선형 디자인에 상당히 잘 빠진 모델입니다. 1981년식 로보 미니인데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로보 미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귀한 벤 모델이었고요. 펜다에 보게 되면 펜다에 장착되어 있는 사이드 미러가 너무 앙증맞고, 네, 귀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엔진룸도 보게 되면, 네,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연식과 비교했을 때는 관리 상태 너무 좋았고, 네, 루프 캐리어도, 네, 상당히 예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면부 보게 되면 요즘 나오는 클럽맨처럼 양쪽으로 문을 열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게 또 벤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대우 누비라2 스펙업 모델인데요. 아반떼 투어링과 더불어서 국내 진짜 외관 시장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반떼 투어링과 더불어서 함께 외관 시장을 이끌었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도요타의 최고급 세단, 네, 센츄리 모델이고요. 일본에서는 뭐 일본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도요타 최고급 모델인 만큼 도요타 엠블럼 대신 뭐 힐 같은 부분 보시면 봉황 엠블럼이 대신 들어갈 정도로 도요타의 최고급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실내 보시면은 첨단 사양들이 예전 모델이긴 하지만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때
이게 풀체인지가 될 때 30년 이상 걸린 일본 최장수 모델 기록을 세운 모델이기도 하죠. 그래서 외관에서 보면 정말 웅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일본 내에서도 판매량이 많은 차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92년식 캐딜락 드빌 컨버터블 모델인데요. 드빌 6세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차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청와대에서 이전용 차량으로 사용됐던 차량이라고 해요. 그 차량을 오늘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해놓은 모델인데요. 네, 휠 같은 경우에도 뭐 새 거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좀 소소한 편이죠. 연식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순정으로 해서 말끔하게 복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기판이 요즘 차량은 상당히 많이 다르네요. 어, 87년식 포니2 픽업 모델인데요. 오늘 픽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2대 정도가 진열이 됐었고, 개인적으로는 승용 모델도 너무 보고 싶은 모델이고 너무나 예쁜 모델인데, 승용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점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혹시 뭐 포니 승용 모델 소유하고 계신 차주님 계시면은 네, 차량 협찬 한번 꼭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앵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모델이 영화 해리포터에 직접 출연했던 차예요. 네, 지금 보시는 모델이. 네, 그래서 상당히 특이하게 봤던 모델입니다. 네, 기아의 K360. 네, 3년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벤츠 W124와 더불어서 또 가장 또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234 모델. 네, 예전 5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제기어 XJ8 모델이고요. 제기어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모델은 아닌데 외관상 봤을 때는 상당히 클래식한 모습을 주는 디자인이 인상적인 것 같고요. 네, 뒷모습도 너무나 멋있죠. 네, 리어 램프라든지 이런 크롬 장식이 너무나 멋있고, 네, 이런 식으로. 네,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네요. 연식은 2006년식인데 상당히 클래식한 디자인을 줘서 매니아들한테 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제기어답게 영국 브랜드답게 유지 보수 면에서는 조금 손이 많이 가는 모델이기도 해요. 네, 기아 엔터프라이즈 저희 채널 보시면 자세한 리뷰가 얼마 전에 올라갔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대우 아카디아. 네, 차주님께서 아버님께 물려받았다고 해요, 이 차를.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차량이라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조금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 차종들 한번 살펴봤고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차량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고, 일일이 한 대 한 대 모두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 리플레이카 이제 구독자 10,000명 정도가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구독자 이벤트도 소소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